저는 어릴 적 이 작품의 광선검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조가 아님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스타워즈의 광선검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쯤 이 작품은 제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너무 웃기잖아. 안녕하세요. 제다이가 되고픈 아재 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품, 다른 건 솔직히 다 모르겠고 주인공의 필살기 올파워 쌍검치기, 김한진 성우님의 힘있는 외침과 더불어 메탈 히어로물이라는 장르를 우리나라에 대중화시킨 장본인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시공전사 스필반입니다. 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런 전대물과는 다르게 남녀 듀오로 소수로 적을 무찔렀던 우리의 스필반. 헌데 이거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올파워 쌍검치기를 외치게 했던 스필반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파워로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 비디오. 물이야말로 생명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체들은 물에서부터 탄생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시 대부분 물로 이루어진 별이라 설명하며 스필반의 핵심이 되는 물에 대해 강조, 이렇게 인트로는 시작합니다. 90년대 때 이제 세계는 물 부족 사태에 큰일이 날 것처럼 교육을 받았었지. 맞아. 물 부족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러지 않았어 형들? 이곳은 캐나다. 주인공 스필반과 다이아나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적인 와라 제국의 비밀기지. 비밀기지에서 먼 옛날 잡혀간 스필반의 아버지와 누나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첫 전투가 시작. 스필반은 그란나스카를 불러 적을 섬멸합니다. 이 그란나스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마무리 멘트 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적을 섬멸하고 스필반은 사진을 보며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본 작품의 악의 무리는 와라 제국. 이들의 리더 와라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나쁜 마음을 지닌 액체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은 깨끗한 물이 있는 별들을 침략해 물을 얻어냈고, 그렇게 물을 다 취한 후 멸망케 한 후 다른 별의 물을 또 찾아 떠나는 외계인들이었어요. 와라 제국은 지구에서도 물이 많은 나라 한국을 그들의 주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필반과 다이아나도 그 낌새를 눈치채고 한국으로 이동.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며 스필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적들에게 쫓기고 있는 어느 박사.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표현을 거의 가족오락관급으로 하네요. 이 친구는 스필반의 조력자 아닌 조력자로서 감초 역할을 해주는 박사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스필반은 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다이아나 역시 변신. 근데 어릴 때는 다이아나가 예쁜지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이번 전투 역시 스필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항상 마지막 엔딩은 장정진 성우님께서 이 멘트를 넣어주셨죠. 힘내라 다이아나, 싸워라 스필반. 추억 돋는다. 그치 아재들? 이곳은 와라성. 닥터 바이오는 스필반은 크린성에서 온 녀석이라 판도라 여왕에게 설명합니다. 여왕은 스필반이라고 하면 당신의 아들 이름과 똑같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요. 이 악당이 스필반의 아버지였나? 닥터 바이오는 와라 제국에 의해 개조를 당해 스필반에 대한 기억은 거의 다 지워졌고 자신의 딸 헬렌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 근데 앞전에 스필반이 크린성에서 온 녀석이라고 한 멘트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닥터 바이오는 와라 제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 스필반을 제거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12년 전 크린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별을 탈출합니다. 그때 스필반의 나이는 6살, 다이아나의 나이는 4살. 하지만 크린성에서 탈출한 소수 인원들이 2년이란 시간 동안 우주에서만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식량과 물이 거의 바닥나고 우주선 역시 여기저기 고장남에 따라 이들은 크린성의 미래를 스필반과 다이아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와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 크린성을 부흥시키라는 서프라이즈급 연기를 펼치는 스필반과 다이아나의 엄마. 그렇게 스필반은 12년 동안 생명유지 장치 안에서 살며 와라가 노리는 지구로 향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었나요? 기억은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그 후 생명유지 장치에서 나와 성장한 스필반과 다이아나.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주 멋진 씬이 등장합니다. 여왕 판도라는 스필반의 누나 헬렌을 개조시켜 남매가 싸우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남매는 굳이 개조 안 시켜도 겁나 싸우는데, 그쵸 남매 여러분? 그렇게 결국 헬렌은 아버지 닥터 바이오에 의해 조금은 불안정한 개조를 받습니다. 헬렌은 스필반 앞에 나타나 스필반과 싸웁니다. 하지만 일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헬렌. 누나 헬렌은 언제 다시 자기가 이성을 잃고 변신할지 몰라 스필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이때부터 헬렌은 알바를 하며 숨어 지내는데요. 스필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줍니다. 숨어 지내며 헬렌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목장 알바, 옷가게 알바, 학교 선생님, 골프 연습장 알바까지? 판도라 여왕은 닥터 바이오에게 헬렌을 인간 폭탄으로 개조시켜 스필반을 죽이자고 합니다. 헐. 그렇게 할 리 없었던 아버지 닥터 바이오는 자신을 직접 개조, 스필반을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아들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닥터 바이오. 스필반은 아버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구정복 계획에 앞장서는 미치광이 과학자 취급을 합니다. 전투에 돌입하려는 두 부자. 어잉? 갑자기 분위기 토마토 공격 무엇? 그 순간 헬렌이 등장. 스필반에게 닥터 바이오가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합니다. 과거 자상했던 아버지가 악마 과학자로 변해 있음에 괴로워하는 스필반. 그 모습을 와라 제국 애들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때 공격을 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왜 기지에서 이 방송만 보고 있는 거야, 이 멍청한 놈들. 스필반은 아버지라 인정하지 못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역시 완벽한 전투형으로서 변신해 스필반과 전투에 돌입. 한편 악마 같은 판도라 여왕은 이때 헬렌마저 스필반이 보는 앞에서 여태까지 자신과 싸워왔던 모습으로 변신시켜버립니다. 더욱더 충격에 빠지는 스필반. 이때 여왕은 4명을 한 번에 가둬 폭탄을 이용해 죽이려 합니다. 아,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여왕 너도 계획이 다 있구나? 다행히 주인공들은 계획처럼 죽지 않고 가벼운 부상과 멘탈이 우수수 부서진 채 기지로 복귀. 닥터 바이오 역시 버림당했지만 부상당한 헬렌을 치료하기 위해 와라성으로 복귀합니다. 2201년 서울. 어느 한 거지에게 환청이 들립니다. 1986년으로 돌아가 너를 거지로 만든 스필반을 죽이라는 환청. 이건 또 무슨 설정이지? 이 거지는 타임슬립을 통해 1986년으로 오게 되고 터미네이터 클리셰로 청카바 일당을 혼내줍니다. 뭐지 이거지? 이 캐릭터의 이름은 길로틴 황제. 와라의 피가 흐르며 앞으로 조직의 간부로서 임명돼 스필반을 괴롭힐 새로운 캐릭터였습니다. 후레쉬맨에 나오는 이 아저씨 느낌도 좀 난다. 나름 간직해. 스필반은 여러 회차를 거듭해 나가며 금은색 자매도 제거하고 지구의 물을 지배하려는 와라 제국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길로틴 황제는 닥터 바이오에게 헬렌을 완벽하게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 쓸 수 있게 개조하라 명합니다. 역시나 닥터 바이오는 반대로 헬렌이 다시금 악마와 같은 변신을 하지 못하게 개조하고 헬렌을 와라 제국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도망친 헬렌은 스필반에게로 가 아버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와라 제국을 멸하고 싶다며 자신을 헬렌 레이드로 변신할 수 있게끔 훈련시켜달라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올백 머리로 바뀐 헬렌. 스필반은 누나가 위험한 전장에 나가는 게 싫었지만 의지가 확고한 헬렌을 그때부터 투혼시킵니다. 스필반 일행들은 적의 비밀 기지를 급습합니다. 그래. 이 장면 어릴 때 꽤나 돌려봤던 기억이 나네요. 드디어 변신에 성공하는 헬렌. 근데 좀 아쉽네요. 다이아나랑 똑같은 디자인이야. 좀만 다르게 해주지. 와라 대마왕은 사람들의 원념과 분노한 감정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간부 마귀를 섭외합니다. 이 마귀는 분위기가 오싹해지는 심령술로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부하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 역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 자신이 와라 제국을 삼켜 지구를 지배하려는 반란을 일으키다 걸려 지옥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근데 좀 시원이 형 닮았어. 미안해 형. 계속되는 패배와 연이은 작전 실패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데스제로 장군.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최첨단 미세한 칩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스필반에게 함정을 펼쳐 공격하지만
역시 올파워 쌍검치기를 맞고 퇴장. 이 시점부터 스필반의 이야기는 마지막 싸움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란나스카 내부로 잠입해온 길로틴 황제. 지옥에서 유령이 되는 능력을 익혔다고 하며 스필반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구리 앞에 장사 없죠. 그란나스카의 핵심 연료였던 크린 에너지를 방출시켜 길로틴 황제를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스필반 일행들은 판도라 여왕과의 최후의 전투를 위해 호수에 숨겨놨던 와라성으로 진격. 그때 전면에 나서는 판도라 여왕. 자신도 전투를 위해 전투폼으로 변신합니다. 이게 뭐야? 자신의 분신 역시 내보내 나름 타 간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여왕. 하지만 이 역시도 올파워 쌍검치기를 맞고 죽는 듯 했으나 그냥 와라성으로 빤스런. 그래도 저걸 안 맞고 죽다니 역시 여왕은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게 와라성 내부 진입까지 성공한 주인공 일행들. 이때 여왕은 말합니다. 자신이 와라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오, 이거 좀 반전이네요. 이때 아버지 역시 개조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스필반과 와라와의 전투. 역시나 막강한 와라에게 쉽게 유효타를 먹이지 못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기지 내에서 와라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개발했던 바이러스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그 바이러스를 와라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와라에 협조해서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역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 슬퍼. 한편 바이러스에 의해 마탱이가 간 와라. 그 틈을 이용 스필반은 올파워 쌍검치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달아 사용합니다. 와라의 정체는 불가사리. 아,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이었군요. 오. 그 시절 클리셰로 적을 다 무찌른 후 무너지는 적의 본거지. 일행들은 무사히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곳은 사막 같은 곳이네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하는 와중에 헬렌은 이곳이 크린성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무너져 있는 와라성도 보이네요. 그럼 여긴 지구 아닌가? 이곳은 지구인 동시에 크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크린성은 지구의 1만 년 후 이름이라는 것. 스필반 일행들은 한마디로 다시 말해 1만 년 전 크린성, 지구로 가서 과거에서 와라 제국과 싸운 것이고, 싸움 후에 와라성에 있던 시공간 장치가 발동하면서 1만 년 후에 자신의 원래의 시대로 돌아온 것이라 설명합니다. 어쨌든 뭐 크린성이 지구, 지구가 크린성, 뭐 이런 말이네요. 어쨌든 지구를 지킨 게 먼 훗날에 크린성을 지키게 된 셈이네요. 내용이 굉장히 구성지다. 스필반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다시 조우하는 서프라이즈 부모님들. 지금 주인공들이 있는 크린성의 시점은 와라 제국으로부터 아직 공격받기 전의 상황인 것 같네요. 해설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와라가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에겐 정의의 용사 스필반이 있으니까 라는 멘트를 남기며 이렇게 시공전사 스필반은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수 촬영물, 일명 특촬물의 한 장르인 메탈 히어로 시리즈 5번째 작품인 스필반.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진 못했지만 국내에선 대형 팬더 로컬라이징을 통해 출시 방영, 후레시맨과 더불어 90년대 비디오 가게를 뜨겁게 했던 명작입니다. 그만큼 많은 아재들의 추억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죠. 5명이 함께 다구리 치는 전대물과는 다르게 스필반과 다이아나 2명이서 적과 싸운다는 설정은 당시에도 엄청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스필반은 90년대 전대물을 대표하는 후레시맨과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얽혀있기도 한데요. 당시 왕구회사 반다이에서는 스필반의 모함인 그란나스카 왕구를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제가 발생해 왕구의 발매가 늦춰져 이 왕구 판매에 끼칠 손해를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 후레시맨의 예정이 없던 2호 로봇 이 후레시 타이탄을 급하게 만들어 그에 따른 수익을 충당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레시 타이탄 로봇도 정말 국내에서는 대박 히트를 쳤죠. 이로 인해 후레시맨 이후로 등장하는 전대물 시리즈에서는 2호 로봇이 무조건 출시되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필반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썰을 풀면 밤새도록 풀고 싶은 썰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스필반을 다시 전부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설정한 링크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에 들어가시면 스필반 전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 정주행 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근데 다시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 형들. 이 장면, 이 더빙 하나만큼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김한진 성우님의 그 장면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올파